자, 올해 들어서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됐죠. 8천만 원 이상 고가 법인차가 대상입니다. 목적은 간단합니다. 그간 이제 논란이 되어 왔던 법인차의 사적 유용, 이거를 이제 없애겠다는 게 정책 목표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 법인 명의로 차를 사고 이걸 개인적으로 쓰게 되면 횡령이나 배임이 성립됩니다. 실제로 그 어느 한 재벌 총수가 슈퍼카 20대 이상을 법인 명의로 사서 여배우들한테 뿌렸다가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법인 대표 가족들이 법인차를 마음대로 쓰는 예는 일상적이죠. 그래서 법인차가 없었다면 과연 국내 이 고가 수입 차량들이 이렇게 많아질 수 있었을까? 슈퍼카가 이렇게 길거리에 널릴 수 있을까? 그러지 못했을 거다 이렇게 단언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만은 고가의 수입차 번호판을 좀 달리하면 적어도 개인적으로 이걸 악용할 가능성이 낮아지지 않겠느냐, 이게 이 정책의 취지고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연두색 번호판이 위력을 발휘할 것인가, 이게 이제 향후 관건일 텐데 시행 한 달 동안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가 외제차 수입 상황이라든가 법인차 등록 상황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효과가 있다,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많습니다. 근거는 이 외제차 수입량이 크게 줄었다는 통계 때문입니다. 한 달간 13,000대 정도가 팔렸는데 이건 11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그중에서 법인이 산 건 5,000대가 조금 안 되는 4,870여 대고, 이것도 지난해 연말 대비해서 60% 이상 감소한 수치입니다. 연두색 번호판 차량은 1,660대 정도로 보이는데요. 이 통계 두고 정책이 먹혀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선 외제차나 법인차 감소 같은 거는 경기와 기업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감안해야 되고, 또 지난해 연말에 수입차 업계가 이 새로운 정책 시행을 앞두고 불안해서 그랬는지 어쨌든 밀어내기 식으로 굉장히 수입차를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숫자만 가지고 이걸 정책 효과 때문에 이렇게 줄었다라고 판단하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다만 적어도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법인들이 이 고가 수입차 사서 연두색 번호판 다는 걸 좀 신경 쓰고 있구나, 눈치를 보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통계에서 이 법인차 구매하고 또 고가 법인차 구매, 즉 연두색 번호판에 대해서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해석해야 되는데요. 지난 한 달이긴 합니다만은 연두색 번호판 고가 법인차 구매가 가장 많았던 곳이 인천, 제주, 경기, 서울 순입니다. 특히 제주가 193대인데 서울이 170대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경제 규모나 상장기업의 숫자 감안하면 이게 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 통계를 전적으로 신뢰하기에는 너무 단기이거나 아직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할 겁니다. 외제 수입차 구매가 줄고 있다, 이런 얘기와 달리 법인차 구매가 줄고 있다, 이것과는 다른 통계도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가 수입차의 대명사격인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흔히 7개를 꼽는데요. 국내에서는 BMW, 벤츠, 람보르기니, 또 뭐가 있을까요? 랜드로버, 벤틀리, 포르쉐도 있고 롤스로이스까지 들어가죠. 7개. 이거 판매 상황을 1월에 보니까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법인차 용도로 구매한 이 7대 브랜드 대수가 3,600대인데요. 이건 오히려 조금 늘었습니다.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3.5%가 증가했습니다. 녹색 번호판 신경은 쓰고 있지만 고가 법인차 수요는 여전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신경 쓰고 눈치 보는 시기니까 이 고가 수입차 업체 전략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가능하면 편법을 써서 8천만 원 이하로 줄여보는 거죠. 그 가능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할 텐데 벌써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그보다 제가 더 정책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한마디로
지금 보이는 기류처럼 신경 쓰인다, 눈치 보인다, 이런 연두색 번호판이 나중에는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오히려 과시할 대상으로 변하는 거죠. 사실 연두색 번호판이 법인차 사적 이용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수단은 아닙니다. 간접적인 거죠. 주말 같은 때 연두색 번호판 달고 어디 식당 나타나면 이용자들이 좀 눈치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저거 설마 회사 일로 왔겠어? 뭐 이런 생각들을 다들 하실 테니까요. 그래서 이걸 의식하리라는 전제하에 이런 제도를 도입한 건데요. 근데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해서 처음엔 그렇게 신경 쓰고 눈치 보다가도 나중에는 과시하게 됩니다. 특히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연두색 번호판 달고 나타나면 집안 재력을 과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죠. 뭐 우리 집 사업하는데 이 정도 능력돼 하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법인들도 이제 초기에는 신경 쓰고 눈치 보고 그렇습니다만 나중에는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눈치도 안 볼 겁니다. 왜냐하면 법인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결정은, 이 연두색 번호판 결정은 법인의 대표나 오너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도의 보안 조치가 없으면 장기적으로 법인차의 개인적인 유용을 억제하는 효과는 서서히 사라질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죠. 이제 보안 조치로 휴일이나 이럴 때, 공휴일 이럴 때 사적 유용하는 기미가 보이면 사진 찍어서 신고하도록 하고 포상 조치하는 거, 뭐 이런 보안 조치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뭐 먼 얘기입니다만 이때쯤 되면은 연두색 번호판 신고제도, 이른바 연파라치가 등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김방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